요즘 따라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은퇴라는 단어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가 너무 길고 무엇보다 돈이 생각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설계 전문가 최일영 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설마 굶기기야 하겠어. 이제는 좀 누려야지. 평생 일했는데 이젠 좀 쉬고 살아야지.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겠지. 하지만 이 세 가지 생각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게 되는 착각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싶은 그 마음. 그 마음마저도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면 후회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 영상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위험한 착각 세 가지를 진심 어린 시선으로 짚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당신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노후는 자식이 조금은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한때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 키워놨더니 나중에 그 애들이 다 갚아줘. 나이 들면 결국 자식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자식이 손 내밀어 줄 거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 교육은 아끼지 않았고 내 몸은 돌보지 않아도 자식 결혼식만큼은 체면 차려주려고 억지로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 해줬는데 설마 그 애들이 나를 안 챙기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50대 후반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김정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3남매를 혼자 키우며 평생을 일만 하셨지요.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사람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인 옷은 사지 못해도 애들 학원비는 꼭 챙겼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부담되자 김 어르신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한데 혹시 이번 달 병원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애 학비에 대출금에 다음에 내가 꼭 챙겨드리게. 그 다음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지방에 내려가 장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고 막내는 본인도 신혼 살림에 허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김 어르신의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 가족을 꾸리는데 급급합니다.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만큼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말이 현실적인 조언으로 남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요. 이렇게 자식에게 기대면서 정작 내 노후 자금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신혼집 마련 도와주고 사업한다고 하니 투자금 줬다가 결국 날리고 손주 어린이집 보내야 한다고 유치원비까지 대신 내줬지만 나중에 내가 병들고 힘들어졌을 때는 그 자식들조차 나를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저럴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은 꼭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그건 가장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착각은 바로 은퇴 후가 편할 줄 알았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오종택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평생 일했는데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30년 넘게 새벽마다 출근하고 겨울이면 손이 트도록 눈을 쓸었고 여름이면 땡볕에서 주차 안내를 하며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날을 견디게 했던 건 은퇴만 하면 편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지요. 아무 때나 일어나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마트에서 장도 여유롭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던 시간은 어느새 막막한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할 일이 없어지니 식사 시간조차 잊어버리고 말할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한 집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오종택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더랍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해방이 아니라 단절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소속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점점 옅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던 이유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외로움과 허무함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든 얼마나 바쁘게 살았든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시간을 나눠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상이었으며 뭐라도 성취하는 느낌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은 넘치고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성취감도 사라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쉬는 것도 며칠이지 계속 쉬다 보니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진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편하게만 살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불러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 오늘 해볼 일 한 가지, 다시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용기.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은퇴하면 편할 거야 라는 기대는 실제로는 삶을 방치하게 만드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편하기만 한 노후를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진짜 원하는 건 편안하면서도 의미 있는 하루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후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하루를 설계하고 누구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뭐.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잖아. 조금 쉬었다가 그때 가서 차근차근 해도 돼. 이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또는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마치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듯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호진 씨는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일단 한두 달은 그냥 푹 쉬자. 그동안 못 놀았잖아.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퇴직금으로 가전제품을 바꾸고 부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수술과 입원으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있었지만 실손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결국 적금까지 깼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의료비부터 체크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시간 많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생각보다 갑자기 발생하는 지출이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 소견, 관절 통증으로 수술 필요, 치과 치료, 틀니, 임플란트 등 실비 보험이 안 되는 항목, 부모님의 장례비, 배우자의 질병,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준비하자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일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됩니다. 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같은 일이 그저 일시적인 일상일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착각은 아직 시간 많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눈이 침침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하면 이미 몸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 보이는 건 착시입니다. 하루는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50대에서 60대로, 60대에서 70대로 가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왔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진짜 위험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 수입은 없고 지출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고, 게을러질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보험을 점검해야 하고, 지금 여유 있을 때 취미를 만들어야 하며,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는 마음은 아주 고약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후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내일은 이미 다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가 괜찮을 줄 알았다. 자식이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시간 많다고 안심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싶었던 말 속에서 가장 깊은 후회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살아내는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식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것. 둘째, 은퇴 후가 편안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 아직 시간 많다는 말로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고마움을 느끼게 될까요? 부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오늘을 더 깊게 살아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후회 없이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이야기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바꾸는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나답게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진심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